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작년 22년 12월 1일자부로 법이 많이 개정됐잖아요. 그죠?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화재안전기준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들이잖아요. 그죠? 다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작년 22년 12월 1일자부로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이 서로 나눠졌다. 분법이 돼서 시행이 되었고요. 화재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2022년 12월 1일자부로 시행이 되고 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들이 왜 바뀌었는지 소방청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디테일하게 바뀌었는지 지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이 분법돼서 시행되더라.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이원화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고 뭐가 이 안에 더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이 분법이 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요 사항이 뭐냐면은, 요 아래 보면요.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화재 예방에 관련된 사항과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에 관련된 사항이 하나의 법령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 혼재되다 보니 법 체계가 복잡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방 분야와 소방시설 분야로 나눠서 법률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에 관련된 사항과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쳐져 있으니 이거를 세분화해서 구체화하자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네요. 세부적인 사항 한번 볼까요? 화재 예방법은 이런 사항들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요 아래쪽에 보니까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이런 삼각형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첨으로도 자세히 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중심적으로 보는 사항들이 이렇게 동글뱅이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물을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하라. 기존에 점검,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분들께서 하신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화재 예방 진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새로 생겼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법령에 들어가 있겠죠. 화재 안전 평가 제도가 또 신설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재 안전을 평가함에 있어서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를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화재 안전 평가를 하라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도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라.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불이 많이 나다 보니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특급 그리고 1급에 근무하고 계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겸직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2급도 있고 3급도 있지만 여기 2, 3급은 해당 사항이 아닌 거고, 특급과 1급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 그럼 뭐예요? 소방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만 일을 하라. 그 전에는 다른 일도 많이 겸직을 하다 보니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던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것을 강화했네요. 그죠? 소방시설법에 개정된 사항을 보니까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항,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설비네요. 화재 알림 설비를 설치하라. 별도의 소방시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라. 또 모두 단독경보용 감지기도 설치하라. 예전에 단독경보용 감지기 있었지만 간이는 없었죠. 그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강화돼서 들어가게끔 됐네요.
자, 그리고 대규모 창고 시설, 자, 터널에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을 해라. 자,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 자, 창고와, 자, 터널, 자, 이 부분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화재 위험 평가를 하도록, 자,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 시설도, 자, 기존의 4가지 종류에서 7종으로 확대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60일 이내에 뭐예요? 종합점검을 하라. 자, 법정점검 외에 60일 이내에 신축을 하고 나면은 최초 점검을 하라라는 최초 점검 제도가 또 만들어졌어요. 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소방설비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으면은 실무 경력을 2년일 겁니다. 자, 2년이 반드시 있어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볼 수 있게끔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타 관련된 사항에서 정말 궁금한 사항이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니까 소방청 대변인실이라고 있네요. 그죠? 여기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보도자료의 첨부 1에 보면은 화재 예방 법령에 관련된 개정사항이 뭐가 들어갔는지 주르륵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타이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보면은 신설된 것들도 있고, 자, 변경된 것도 있고 하네요. 그죠? 신설된 사항도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앞에서 잠깐 봤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제도를 하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라. 봤던 내용이죠.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로 신설이 되었어요. 보면은 우리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와 주거 용도를 같이 설치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판매용의 안전관리자, 주거 용도의 안전관리자 각각 선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선임을 하고요. 자, 그 위에 이제 요것을 판매와 주거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로 또 선임하라 라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된 부분이 되겠네요. 자, 신설된 사항이네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항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도 늘어났어요. 7개에서 9개로 늘어난 사항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용어가 조금 바뀌었네요.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자,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 안전진단이 신설됐다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자, 특별관리시설물은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이 있겠죠. 자, 이것은 뭐다? 법정점검, 우리 작동이나 종합정밀점검 외에 별도로 하는 이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소방교육 훈련이 강화되었네요.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를 하라는 관련된 사항, 교육 운영 방식이 좀 다양화되었습니다. 자, 디지털 대전환기에 따른 교육 패러디즘의 전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습 교육 과정 신설되었고요. 강습 교육 기간도 좀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특급은 10일, 이었는데 20일로 늘어났네요. 1급은 5일에서 10일로, 자, 2급은 4일에서 5일 하루 늘어났네요. 자, 보편적으로 2배 정도 교육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보니까 2023년 7월 1일 여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강습 수수료도 조금 올라갔고, 소방 관련 자격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편입. 자,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 산업기사든 기사든 시설관리사든 기술사 이런 자격증이 국가가 기술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분들이 안전관리자로 들어가려면은 그냥 선임만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반드시 발급받아라, 별도로 받은 다음에 선임을 하라라는 사항들이 자, 신설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도 강화가 되었네요. 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형식도 좀 다양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첩형,
우리 손바닥만한 수첩형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상장형으로, 상장형 좀 A4 용지 정도로 좀 크죠, 그죠? 벽에 걸어놓을 수 있게끔. 자, 이런 것도 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수수료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자, 과태료 금액도 좀 올라갔네요.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관계인은 자, 300만 이하, 200에서 300만 원으로. 자, 관계인이라고 하면은 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되겠네요. 그죠? 자, 크게 화재 예방 법령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신설되고 변경되었더라 라고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첨부 2에, 보도자료 첨부 2에 보면은 소방시설 법령도 관련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보면 추가된 사항, 변경된 사항, 신설된 사항 좀 다양하게 있네요. 자,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보니까 화재 알림 설비라고 해서 자탐 설비하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기능이 결합된 무선 화재 알림 설비라고 되어 있네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도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도 아까 뭐였어요? 자, 간이 SP도 설치하라 라는 사항들이 들어갔네요. 그죠? 자, 성능이조 소방시설 설계 대상 확대. 아까 창고하고 어디? 터널. 자, 터널에 관련해서도 성능이조 설계 대상을, 성능이조 설계를 받아라. 자, 소방시설의 종류도 좀 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테일한 사항들은 관련된 법령을 참조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원자력 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기존의 소방시설법을 적용하던 것을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라. 좀 특별한 건물이겠죠. 특수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시설법이 아닌 원자력법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하라. 일단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먼저 좀 관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라 라는 부분이 되겠죠.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도 조금 바뀌었고요.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도 4가지에서 7가지 종류로 바뀌었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중대 위반사항 구체화. 자, 우리 소방펌프가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하고 즉시 수리해야 되는 대상에, 자, 그게 중대 위반 사항인데, 자, 이것은 언제? 바로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다? 좀 더 확대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한 사항들이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응시 자격도 좀 확대되었고 시험 과목도 좀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자, 2차 시험 면제 과목 폐지. 자, 위험물 기능장이 있으면은 우리 2차 시험은 설계 시공과 점검 실무로 나눠지죠. 자, 설계 시공이 아마 면제되었을 겁니다. 위험물 기능장이 있으면, 자, 근데 뭐다? 이제 설계 시공도 다 공부를 해라. 자, 설계 시공, 점검 실무를 같이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자는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 영업 범위도 조금 바뀌었네요. 보니까 소방시설 관리업이 전문과 일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건물 규모에 따라서 자, 영업 범위를 좀 차등화 두었네요. 그죠? 이에 따른 기술 인력도 좀 달리 적용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 보면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보조 기술 인력의 경력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점검 보조 인력들은 등급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보조 인력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감리처럼 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게끔 자,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특급, 고급, 중급, 고급 나눠지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전문과 일반에 나눠져서 기술 인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나눠서 들어가겠죠. 자, 소방시설 자체 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기준. 자, 소방시설을 점검함에 있어서 면제도 하고 연기도 할 수 있는 사항, 자, 이런 사항들이 되겠다. 자, 자체 점검 보고서 제출 기간을 좀 현실화했다고 합니다. 자, 시설관리업체는 관계인에게 10일 이내, 관계인은 관할 서에 15일 이내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체 점검의 종류가 추가되고 명칭이 좀 바뀌었네요. 자, 신설, 아까 우리 건물이 신축되는 건물은
며칠 이내였죠? 30일이었나요? 최초 점검 60일이었죠. 그죠? 신축하고 나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하라. 자, 그리고 작동 기능 점검은 작동 점검. 자,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은 종합 점검. 점점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공문서인데 오타 가는 게 보이네요. 그죠? 자, 변경이 되었다. 신설되고 변경이 되었다. 자, 과태료 금액도 자, 정분 결과서를 보고하지 않으면은 300만 원 이하로. 자, 여기 보니까 5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있었는데, 자, 7인승에서 5인승으로 좀 강화된 거죠. 그죠? 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법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자, 변경되면서, 자, 5인승 이상 차량에도 뭐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게끔 바뀌었다. 자, 여기, 이것은 이제 소방시설 법령에서 신설되고 추가되고 변경된 사항들이 첨부 2에 있습니다. 한 번씩 타이틀만 쭉 보셔서 대충 여러분들께서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해 두시면은 업무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2022년이 되겠죠. 작년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이원화되었다. 자, 왜 바뀌었냐?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겠다. 자, 성능 기준은 고시 기준. 자, 그리고 기술 기준은 공고 형식으로 제정도 하고 개정을 할 거다라고 바뀐 겁니다. 자, 기술 기준을 개정할 때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자, 성능 기준은 뭐예요? 그럼 개정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술 기준이 개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소방산업의 신기술 변화에 적시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보면은, 자, 성능 기준은 일단 기술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이제 이완화 됐고, 자, 고시 및 공고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능 기준은 고시 기준으로 변경이 될 거고, 이제 기술 기준은 공고 형태로 해서 이제 법이 바뀌어지게 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바뀌었냐? 자, 현행 화재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 고시기준, 소방청 고시기준으로 나왔었죠. 그게 이제 NFSC 화재안전 기준으로 혼재되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제품이 나오고 신기술이 개발되고 하면은 자, 이것들이 소방산업에 즉시 들어와서 적용이 되면 좋은데 고시기준으로 있다 보니 법을 개정해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통상 고시기준은 4, 5개월에 법령에 개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뭐예요? 적시에, 그러니까 이제 늦어지다 보니 도입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사장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신제품, 신기술 등이. 자, 그래서 좀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 기준의 신속한 재개정으로, 그러면 기술 기준은 공고 형태이다 보니 고시 기준보다는 좀 더 빨리 개정이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보통 1개월 이내, 늦어도 1, 2개월 이내에는 변경이 돼서 신제품, 신기술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겠죠. 주 목적은 뭐다? 국내 소방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소방청에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거해서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으로 구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법제처죠. 자,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 예전엔 SC 기준이었죠. 501A 우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한설비에 관련된 사항을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보면은 NFTC 501A라고 해서 NFTC 기준과 그리고 NFPC 501A에서 PC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National Fire Technology Code, 자,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기술 기준이 되는 거고요. National Fire Performance라고 해서 얘는 이제 성능 코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법제처에 보면은 제가 이것은 기술 기준, 이쪽은 기술 기준, 오른쪽은 이제 성능 기준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해놨어요. 자, 보니까 이게 법제처에서 이거를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능 기준에는 뭐가 있고 기술 기준에는 뭐가 있는지 제가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업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능 기준에는 뭐가 있고 기술 기준에는 뭐가 있고 성능 기준에는 없는데 기술 기준에는 뭐가 있고 이런 사항들이 비교해서 봐야 되다 보니까 자, 요런 비교하는 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창을 하나, 파일 하나 띄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보셨던 NFTC501A 그리고 NFPC501A입니다. 자, 살펴보면은 자, 시행은 2022년 12월 1일자부로 시행을 됐고요. 소방청 공고 기준으로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얘는 성능 기준은 보니까 시행이 똑같이 되었고요. 소방청 고시 기준, 자, 소방청 공고 기준, 고시 기준 다른 게 조금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얘는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NFSC가 전부 개정이 되었고, 얘는 새롭게 이제 제정이 된 사항이죠. 기술 기준이 만들어진 거니까. 자, 보면은 관리하는 부분들이 국립소방연구원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천안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자, 성능 기준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소방 분석 제도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관리 주체가 좀 다르죠, 그죠? 자, 얘는 청에서 하다 보니까 4에서 5개월 재개정 기간이 걸리는 거고, 자,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하는 요 기술 기준은 빨리빨리 기술 기준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법제처에 다 있는 내용들인 거고요. 자, 제가 두 가지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을 좀 상호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오른쪽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성능 기준에만 있는 사항, 이렇게 왼쪽에 파랗게 표현된 부분들은 기술 기준에만 있는 사항, 이렇게 나란히 있는 사항들은 자, 똑같은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은 성능 기준에 있고, 어느 것은 기술 기준에 있고, 자, 성능 기준에는 없는데 기술 기준에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없어요. 자, 그래서 좀 파일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일단은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정의 해서 쭈루룩 나가는데, 자, 성능 기준, 기술 기준은 보니까 제1 일반사항 1의 1 적용 범위 1의 1의 1 1.1.1 그래서 우리 NFPA 해외 기준에 보면 미국 코드 기준에 보면은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코드 기준 형태가. 아마 그거를 좀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또 하부의 디렉토리가 뭔가 추가된다. 그러면 1.2.2.1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항들이 크게 다른지 지금 NFS 501A에 관련해서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에는 기준의 특례, 경과 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 여기에는 없다. 성능 기준은 없다. 하지만 자, 성능 기준 제일 뒷자락에 보면은 시행 부칙 기준에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얘는 요 앞에만 있고 여기에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성능 기준에도 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자, 정의라고 해서 여기는 1.7에서 시작하지만 여기는 3조 정의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보면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 1.7.1.1에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이 제가 위치에 맞춰놨어요. 혹시나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이거는 NF9 기준이죠. SC 기준에도 없던 사항들이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자, 똑같이 NFPC 기술 기준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19번에
차압측정공이라고 해서 정의가 얘는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술 기준은 성능 기준에 있는 내용이 일단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술 기준에는 이런 추가사항, 단서 조항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가지고 해야 된다? 자, 기술 기준으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기술 기준이 성능 기준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술 기준을 보다 보면은 성능 기준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화재안전 기준을 정리를 제가 조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재현 방식 똑같고, 재현 구역의 선정 똑같은 부분입니다. 차압에 관련된 사항, 자, 똑같고, 급기량, 누설량, 보충량, 방연풍속, 자, 달라진 게 없어요. 자, 11조에 보니까 과압 방지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제4조 3호의 기준에 따른 재현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플랩댐퍼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플랩댐퍼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등 재현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과압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플랩 댐퍼 등이니까 플랩 댐퍼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외에 과압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자, 주는 뭐다? 성능 기준은 자, 과압 방지를 할 수 있는 성능만 가져라 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기술 기준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자, 재현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재현구역에 자동차압 급기댐퍼 또는 과압 방지 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자, 기술 기준에는 최소한 이러한 성능은 가지고 있어라. 기준은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겠죠. 과압 방지 장치는 재현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플랩 댐퍼도 있을 거고요. 자, 복합 댐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인버터 팬이라는 것도 이런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과압 방지를 위한 과압 방지 조치는 자, 이거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라. 자, 플랩 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술 기준을 만족해라. 플랫 댐퍼의 두께는 1.5mm, 자동차 급기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사항 기술 기준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자, 구체적인 성능에 관련된 성능 기준, 구체적인 기술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 기준은 세부 사항은 기술 기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좀 이원화된 부분들을 한 번씩 조금씩 알아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12조에 보면은 누설 틈새 면적을 산정하는 공식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출입문의 틈새 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준으로 할 것 이외에 단서 조항이 또 추가로 있어요. 방화문의 경우에는, 자, 방화문에 해당하는 경우죠. 자,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 규정이죠. KSF 4만화 공구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서 고려해서 산출할 수 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서 조항에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도 되더라. 쭉 넘어가 볼까요? 자, 보면은 창문 같은 경우는 창문 세트 규정에서도 맞춰서 할 수 있다. 여긴 창문 세트 규정이 굳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세부 사항은 기술 기준에 있다. 자, 보면은 여기도 단서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재현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 등의 조적 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 구조인 경우에는 불연 재료를 사용해 틈새를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단서 조항은 여기엔 없지만 어디에 있다? 기술 기준에는 들어가 있다. 자, 대부분의 내용은 어디? 기술 기준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동계단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제외 규정도 성능 기준에는 없지만 기술 기준에는 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니까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뭐가 추가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부분들이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이런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은 어디? 기술 기준에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사항들 좀 내용이 여기 없으면 뭔가 여기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기술 기준에 좀 더 많은 내용이 있다. 기본적으로 다 성능 기준은 기술 기준에 있고 기술 기준에 좀 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쭉 볼까요? 마무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기술 기준의 제일 위 상단에 보면은 설치 유지 기준의 특례, 재검토 기한, 자, 뭐 시행일, 경과 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자, 성능 기준은 제일 하단부에 있지만 기술 기준은 뭐예요? 시작하는 초입부에 있었죠. 그죠? 그게 좀 다른 부분, 뭐 똑같은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여기까지 NFTC 기준과 PC 기준을 한번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추가되고, 뭐가 상이한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공부하실 때 많이 어려움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화재안전 기준을 해설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보편적으로 아마 NFTC 기준에 맞춰서 올려야 공부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재 예방법, 자, 그리고 소방시설법 이원에 대한 부분들 각각 세부 사항이 뭐가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뭐가 추가되고 신설되어져 있는지도 각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존의 NFSC 기준이 뭐예요? NFPC 퍼포먼스 성능 기준 또는 NFTC 테크놀로지 기술 기준으로 바뀌어지면서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 두 기준을 합쳐서 화재안전 기준 해설하는 부분들을 이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